역사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문화유산, 충북의 보물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문화데이트에서는 특별한 전시, 새로운 공간으로 돌아온 국립청주박물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아름다운 섬을 즐기는 방법, 신상 여행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등교 개학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들까지 이제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침에 잠깐 학생들에게 등교하는 모습 보니까 역시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 기세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 등교 개학에 대한 그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1차로 지난주 수요일에 개학했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뭐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네. 그 고3 학생들도 사실 선별 진료소 가 있는 학생들 그렇죠.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지금 문제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 맞아요. 특히 유치원 학생들 마스크 써야 되고 또 계속해서 손 씻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물론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그 생활 준칙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뭐 마스크 착용이나 에어컨 사용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성실하게 출근한 우리 윤수진 캐스터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기온이 어제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햇살이 쏟아지면서 맑은 하늘에 어제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해서요. 햇볕 차단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금씩 찬바람이 불어서 아침은 선선한 편입니다. 제천과 증평이 12도, 괴산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영동은 1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하다가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3도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대기질도 무난한데 자외선이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특히 토요일 한낮 최고 기온이 29도, 아침 기온은 17도로 점차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마늘을 먹는다면 쪼개거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쪼개거나 으깨면 마늘의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더 극대화된다는데요. 다만 위가 약한 분은 생마늘을 먹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게 더 도움된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소식 만나볼까요? 네, 지난 3월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국보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왔는데요. 오늘은요, 벌써 2달이 지났더라고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살짝 이제 청주 쪽, 충주 쪽 이렇게 맞아요. 살펴봤던 그러시네요. 기억이 나고요. 뭐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그냥 기억나는 대표적인 건 청주는 이제 용두사시 철당간, 맞죠. 충주는 이제 중앙탑, 맞아요. 그거 두 개만 일단 기억이 납니다. 맞죠. 근데 두 문화재가 국보인 줄은 알았는데 네네. 어떻게 그 맞아요. 국보가 됐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 되게 뭔가 역사 여행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때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은 문화재와 관련된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문화재 중에서도 충북의 보물을 함께 찾아 떠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요, 이 문화재 중에서도 보물로 지정되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국보와 보물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 집중해 보시면 더 유익한 여행이 되실 거예요. 네, 충북의 보물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수인입니다. 예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충북의 보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의 산과 들이 또 한 차례 옷을 갈아입는 계절입니다. 실록이 푸르른 이른 여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보석보다 빛나는 충북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의 보물을 찾아서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충주시 엄정면의 빌미산을 찾았습니다. 충북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충주에 먼저 왔는데요. 오늘 역사 여행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하실 분이 있으십니다. 윤나영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는 국보를 찾아서 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벌써 한 달 전이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오늘은 이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요. 근데 국보는 국가의 보물인 걸 알겠고, 근데 보물은 좀 다르죠? 이제 유형문화재, 건조물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유형문화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을 추리고 그거를 심사해서 보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 학술적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들을 따로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국보는 유일무이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물은 그 문화재들을 조금 더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들을 보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첫 번째 보물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 배구남이라는 작은 사찰입니다.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재미있는 설화를 간직한 곳이라는데요. 명성황후가 이모곤란을 피해서 충주에 피난을 왔을 때 충주에 있는 한 무녀가 곧 궁궐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 무녀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벼슬을 받은 무녀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철불이 나타나서 내가 있을 사찰을 이곳에 지으라고 해서 지어졌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무녀의 꿈속에 나타났다는 철불, 즉 철로 만든 부처님이 바로 오늘 만날 첫 번째 보물 제98호 철조열의 좌상입니다. 배구남의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데요. 근데 보통 사찰에 가서 이 불상을 보면은 금칠이 돼 있던가 한데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아, 네.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개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모습을 그대로 지금 살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불상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위에 금색을 칠해서 이제 금빛이 나는 그런 부처님으로 있었는데, 그랬군요. 네, 근데 위에 덮여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나니까 오히려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불상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불이나 도금된 불상과 달리 철불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불상인데요. 뚜렷한 윤곽과 완벽에 가까운 좌우 대칭 등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이 불상 말고도 또 대원사, 단오사에 총 3분의 부처님들이 철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충주의 제철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충주는 원래 고대부터 우리나라 3대 철 생산지라고 해서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또 그거를 다루는 기술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때에는 다인철소라고 해서 철 생산품들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행정기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구남 상이나 충주의 다른 철불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불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충주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보물. 그런데 이런 철조열의 좌상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용두사지 철단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철단관이 공주 갑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용두사지 철단관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철단관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주 갑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철단관의 원형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아까 용두사지와 같은 그런 유일성이 없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도 국보랑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물을 찾아서 충주 수안보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물을 찾아서 충주 수안보까지 왔네요. 이 수안보가 온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물도 있다면서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계림령이라고 하는 고갯길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계림령은 경상도와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로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용이 됐었고요. 또 특히 이 지역에서는 고려시대 때 여기에 미륵대원이라고 하는 국가시설이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쉬어가고 또 정보를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휴식 공간 같은 것들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이 계림령을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 미륵대원에 들려서 본인의 여행길의 안녕이나 이런 것들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보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랜 역사를 지닌 옛 절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대한 크기의 탑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두 번째 만나볼 보물이군요. 네, 지금 뒤쪽에 보이는 탑이 충주 미륵리 5층석 탑입니다. 이 탑은 고려 전기시대 작품인 거고요. 다른 사찰에서 보는 탑보다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네, 정말 큰데요? 네, 고려시대 때 이곳이 얼마나 규모가 큰 사찰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이고요. 당시의 그 위세를 알 수 있는 좋은 유물입니다. 그런데 고려하면은 불교가 가장 융성하던 시대였잖아요. 많은 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미륵리 5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이 됐을까요? 규모 면에서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지붕돌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아래쪽에 자연석 기단을 사용했다는 것 등등이 지금 이 지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에 있는 곳 자체가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중요한 교통의 요지의 역할을 했던 미륵대원의 중심에 있었던 석탑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륵리 5층 석탑 뒤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인데요. 저기에서 여기까지. 보수 공사 중인데도 그 위험이 느껴집니다.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석조 열애 입상 맞나요? 네, 충주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입니다. 이 불상은 고려 전반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 굉장히 거대한 불상입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신라의 마지막 왕자였던 마의 태자가 이제 아버지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 계림령을 넘어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지금 이 불상을 마의 태자가 세웠고 그 누이였던 덕주공주는 여기서 멀지 않은 제천의 덕주사에 마의 부를 새겨서 두 불상은 지금도 마주보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전설이 있군요. 네. 디귿자 모양의 석굴 안에 세워진 거대한 석불,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 고려 전기 석불 입상을 대표하는 불상으로 경주 석굴암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 불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석굴 사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보면 돌로 석벽을 쌓고 위에는 목조로 해서 지붕을 얹어서 부처님을 보호하는 그런 정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가 끝나면 이제 원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돌로 둘러싸인 석굴사원 하면 거의 경주의 석굴암이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 충북에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 지난 2014년부터 보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다행히 내년 중후반이면 온전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거를 해체해 나오면서 밑에를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에 공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그 발생이 될지에 대해서 최근에는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완료되면은 앞으로 천년이 더 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견고하게 쌓는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굴 사원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과 동시에 고려 초기 석불의 위용을 보여주는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 그 웅장한 모습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제천입니다.
도심 바로 옆에 자리한 너른 벌판 사이로 특이하게 생긴 탑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천하면 청풍호나 의림지만 가봤었는데 제천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 참 고즈넉하니 5월의 계절이 참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장낙사라고 하는 옛 절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장낙사는 제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의 시간을 버텨왔던 그런 대찰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17, 18세기 이후에 이제 사찰은 사라지고 현재는 지금 이 탑만이 하나 남아있을 뿐이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사찰은 현대에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와, 그러니까 1000년이 된 그 고대의 사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탑도 그럼 1000년의 역사를 함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탑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보물 제459호 제천 장낙동 7층 모전석탑. 우리가 흔히 보았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탑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저희가 석탑이라고 하면 돌로 만든 탑이고 목탑이라고 하면 나무로 만든 탑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탑이라고 하면 벽돌로 만든 탑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모전은 전탑을 모방했다고 해서 모방. 모전 석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탑은 중국에서 탑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벽돌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그 잘라낸 돌을 벽돌처럼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을 바로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모전석탑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을 비롯해 영양 시내리 석탑, 의성군 탐리 석탑 등이 남아있는데요. 이곳 장낙동 7층 모전석탑은 과거에 크게 훼손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때 포탄을 맞아서 탑이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앞쪽에 보시는 감실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도구를 해서 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1960년대에 이 탑을 해체 복원을 해서 현재 모습으로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보물이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리 보물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나본 보물들은 이제 불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 거는 굉장히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거든요. 충청북도에 있는 보물은 90여 건 정도가 되고 하나하나가 모두들 그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고 그 하나의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즐기고 그리고 아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보물, 그 속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솜씨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 속 보물을 찾아 떠나는 문화재 여행. 다음 주에는 충북 중남부 지방의 보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보물들이 숨어 있는 줄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특히 이제 국보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나라의 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른 채 그냥 우리가 국보 몇 호 보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그런 차이부터 좀 살펴보게 돼서 오늘 맞아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원래 단순히 국보는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재, 보물은 조금 떨어지는 네. 문화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고요. 네네. 또 이번 여행을 통해서 보물이 이렇게나 많은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충북 지역에만 90여 점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오늘 만나본 불교 유적들 외에도 족보나 서책 등등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오늘 만나본 보물 중에서 특히 그 충주 석조 열애입상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요. 경주에만 있는 줄 알았던 석구사원이 우리 지역에도 있네요. 네네. 진짜 네,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석구람 하면 사실 경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이제는 충주 수안보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제 감정기 때 그런데 이 석조열의 입상이 과도하게 벌목을 하면서 물길이 바뀌어서 훼손이 많이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7년째 연구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내년에는 이 석조열의 입상 완벽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일단 크기에 굉장히 압도된 느낌이었는데 빨리 이제 내년이 돼서 좀 가서 좀 찬찬히 좀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쪽 이제 하늘재가 경치가 진짜 또 아름답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가신 김에 석굴도 보시고 뭐 석탑도 보시면서 하늘재까지 두루두루 둘러보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의 고갯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개입령, 하늘재라고도 불리는데 이 하늘재에 있는 미륵대원지가 그 자체가 사적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치면 경치, 아, 너무 좋죠. 또 볼거리면 볼거리 네네. 다 알차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또 예쁜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초록도 너무 아름다운데 꼭 한번 가셔서 보물도 구경하시고 경치도 즐기시면 이 계절을 아주 완벽히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전에 제가 종종 가던 길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네, 자, 충북 충주 제천에 자리한 보물들 만나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충북 중남부권의 보물 이야기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박지인 리포터와 함께 아침엔 퀴즈 여러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국보 다음으로 중요한 유형 문화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보석, 2번 보물, 3번 보배, 4번 보약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성 얘기할 때 뭐 혜서 씨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긴 한데. 좋은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그런 거- 정답도 좋은 거네요.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죠? 뭐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정답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죠.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주제 문자는 우리 지은 씨가 소개해 네, 오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이 땡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보물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네. 내 인생의 보물 무엇인지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 인생의 보물. 뭐 많죠. 예.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자녀 또 아니면 손주 손녀 맞아요. 예, 그럴 뭐 것 같아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문을 닫았던 문화 공간들이 이제 하나둘 전국적으로 다 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주 또 색다른 전시,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국립청주박물관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청주박물관 박진일 학예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립청주박물관 뭐 많은 분들 이제 아실 거고 특히 청주 시민들은 더더욱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주박물관은 상당구 명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아주 유명한 건축가시죠. 고 김숙은 작가님이 건축하신 대표 건축물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보물 1167호, 청주 운천도 들도 동종 등을 비롯해서 약 7만 8천 점 문화재를 저희가 소장하고 있고요. 주요 시설로는 상설 전시실, 특별 전시실, 어린이 박물관을 비롯해서 최근 개관한 무신관 등도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박물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원이 매우 아름다워서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유물들을 관람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전시 문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네. 크게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행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연령별로 대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장아장 박물관 나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토요 박물관 학교, 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실버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이렇게 해서 모든 연령층이 박물관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봄문화 축제라든지 가을음악회 늘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 이런 행사들이 좀 연기되거나 예. 아니면 약 2달 가까이 저희가 좀 행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되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 그러니까 잠시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고 있던 지난 2개월 동안 또 준비하신
또 색다른 특별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특별전을 2년 가까이 준비했는데요. 그러셨어요? 한국의 예. 청동기 문화 2020, 2020년에 한다는 의미죠. 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2년 가까이 청주박물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 특별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닫혀있던 박물관이 특별한 전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199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전시 이후로 약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학계의 청동기 시대 연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짚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전시입니다. 무려 3,000년 전의 청동기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 특별전. 이번 전시를 통해 한반도에서 청동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동이 처음 한반도에 등장했을 때부터 철기가 등장해서 나라가 성립되는 기원 전후 무렵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970여 점의 문화재들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요 유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평소 만나보기 어려운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청동기 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청동기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이 농경문 청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동기의 가장 절정에 있는 의뢰용 청동기에 농경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새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농경을 안정적이고 일상적으로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농경이 청동기의 발달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가운 것은 특별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기획 전시가 열리던 옛 청명관은 신개념 디지털 전시관, 무심관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최첨단 시설이 가득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금속공예 전문 박물관으로서 금속공예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철의 여행이라는 소재로 이번에 최첨단 4DX 영상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의자, 모션체어에 앉아서 잃어버린 검을 찾아 나서는 신나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4DX 영상관. 특히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상현실 기술은 보다 더 실감나는 체험으로 흥미를 더해줍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박물관에서 이런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새롭게 무심관으로 오픈했습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요.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335 나들이 겸해서 국립청주박물관에 있는 무심관 4D 시네마실과 디지털 제작관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 하지만 멋진 전시 공간에 목말라 있다면 특별한 전시와 생생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국립청주박물관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동안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뭐 국보며 보문들까지 이번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유물들 눈에 띄는데요. 특별전 주제로 한국의 청동기 문화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특별전 주제를 무엇으로 정해야 되냐 이런 것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청동기 시대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일반인들께서는. 저는 청동기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을 만들었던 모태, 우리 삶을 포맷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청동기 시대에 쌀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사실 현재의 우리 한국인들의 삶이 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대. 그리고 지금 여기 방송국에도 있는 많은 금속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시대로서 청동기 시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뭐 감상 포인트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충청북도 지역은 그동안 청동기가 많이 안 나왔던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흔히 뭐 교과서에서 비판의 동검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청동 거울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이번 특별전을 위해서 국보라든지 보물들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가서 하나하나 뭐 교과서에 나왔던 청동기들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우리 지역에서 나온 청동기 어떤 게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청주 가경동이 MBC 부지에서도 청동기가 출토되었고 그게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충주에 있는 호암동 이런 예. 곳에서도 대규모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사는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청동기가 나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번 또 전시 준비하시면서 우리 학예사분들이 재미난 영상도 좀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나요? 예. 네, 지금 영상이 저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제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저희가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사실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잘 알 수 없는 뒷얘기들을 좀 이렇게 코믹스럽게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준비하고 계신 민낯을 샅샅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런 것들을 너무 좀 엄격하게 준비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코믹하게 좀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좀 많은 관심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뭐 학예사분들 막 엄숙하게 저기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원래 저렇게 엄숙하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좀 생경합니다. 예. 여긴 지금 바깥으로 나오셨네요. 이건 뭔가요? 저희가 특별전을 위해서 구리광석을 찾기 위해서 저희 이우섭 학예사가 구리광산을 지금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가서 찾으러 가신 거예요? 찾으러 보내는데 뭐 제대로 찾아왔는지 뭐 자세한 것은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학예사분들이 직업이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나가서 뭐 땅도 파야 되고 지금. 예, 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뭐 골라서 막 버리고 네. 이렇게 멋진 전시를 위해서 뒤에서 또 부지런히 또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또 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까 그 화면에 무심관이 잠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신개념 디지털 전시관이었는데 전혀 색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심관은 저희가 기본 컨셉이 박물관이 뭐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곳, 뭐 지식을 쌓기 위한 곳 이런 것이 아니라 박물관 즐기자 와서 좀 놀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 좋겠다 이런 컨셉으로 기획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4DX라고 하는 이 모션 체어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앉아서 가상현실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상현실을 이용한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니 되게 뭔가 진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체험해보신 관광객들은 어떤가요? 특히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너무 재밌다. 네. 다음에 언제 와서 또 탈 수 있냐. 이게 뭐 하루에 한 번만 이야기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어른분들도 뭐 사실 도내에 이런 시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매우 독특하고 재밌다고 되게 호평 일색입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또 관람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용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실내 관람 시설로는 상설 전시실, 특별 전시실, 어린이 박물관 등이 있는데요. 네네. 상설 전시실과 특별 전시실은 시간당 100명으로 제한해서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요. 어린이 박물관도 30명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무심관에 있는 그 4DX도 역시 예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약과 관련한 상황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영상 보니까 뭐 4D 그 영상도 막 못 쓰고 보고 막 의자도 막 흔들흔들하고 가서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이 무심관에 있다는 디지털 체험이 바로 이런 건가요? 4DX? 이거 말고도 또 네, 4DX가 하나 있고요. 4DX 말고 이제 반대편에 이제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4DX도 그렇고 디지털 대장간도 그렇고 전체적인 아이템은 4인 참사검이라고 하는 이렇게 참사 이제 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악한 것을 자르는 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저런 샌드박스인데요. 저렇게 영상을 디지털로 즐기면서 4인 참사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구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것들을 이제 가면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뭐 한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국립청소박물관도 문이 잠시 닫혀 있었는데 뭐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코로나19 종식이 안 됐잖아요. 좀 방역과 소독 요거 방문할 때 필수겠죠?
네, 저희가 모든 방문객들에게 그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손소독제도 비치하고 있고 또 마스크도 쓰셔야지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다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참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나눠본 청동기 전시라든지 또 무심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또 볼거리, 즐길거리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박물관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청주박물관 정원이 봄에 매우 아름답고 예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많이 못 오셨던 것, 또 특히 봄이 되면 저희가 그 졸사라고 하죠. 졸업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데 우리 이제 단체 관람객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청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청주박물관에서의 졸업사진 이런 것들이 추억 같은 것인데 좀 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해지고 하시면 청주박물관 정원들 그리고 뭐 예쁜 카페테리아 이런 데 오셔서 좀 즐기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빨리 좀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뭐 예정대로라면 2020년도에 뭐 전시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진행을 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계획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 봄문화축제를 올해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행사이기도 한데 이게 좀 안전하게 판단이 되면 이렇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나 그리고 음악회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시민들이 많이 청주박물관을 찾아주셔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립청주박물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원도 참 아름답고 우암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풍경도 참 좋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또 청동기 특별전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야심차게 새롭게 또 문을 연 디지털 체험관, 그 무심관도 또 함께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한 번씩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 또 좋은 추억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물관 관람하기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관람 가능하신지 일정 확인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국립청주박물관 박진희 학예사장님 고맙습니다. 박진희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이드 플랭크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옆구리와 11자 복근 만들기에 효과적인 동작 사이드 플랭크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구부려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두 무릎은 포개서 위치해 주실게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손은 골반에 내쉬며 천천히 골반을 위로 올려줍니다. 무릎을 바닥 내려주고 팔꿈치 밀어내고요. 그 다음 한쪽 위에 있는 다리를 뻗어서 바닥 내려놔 주시고 아래에 있는 무릎도 바닥에서 떼어내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아래에 있는 무릎 가슴 쪽으로 끌어라. 몸통 트위스트. 다시 제자리 정면. 바로 후 뱉으며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팔꿈치 바닥 밀어내서 어깨에 올라오지 않도록 동작을 하는 동안 몸통을 틀어줄 때 더 의도적으로 조여줍니다. 그대로 몸통을 틀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트위스트하며 다시 제자리, 다시 트위스트, 제자리, 다시 트위스트, 제자리. 동작을 하는 동안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팔꿈치 계속 바닥을 더 밀어내 주시고요. 몸통을 틀을 때는 복부를 의도적으로 더 조이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자 오늘도 열일하시는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근데 항상 표 선생님이 그 동작만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 엄청나게 잘해주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다가 머리 넘기고 이런 동작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찬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퀴즈 매일 아침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네, 오늘의 문제는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국보 다음으로 중요한 유형 문화재 무엇이라고 부를까요?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보석,
보석, 2번 보물, 3번 보배, 4번 보약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네. 눈길은 보석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정답. 보약도 좀 가네요. 아, 보약도. 네. 보약도 좀 땡기는데요. 네. 나이가 있는데 우리가 저기 네. 맞아요. 이제 여름 가면서 보약도 챙겨 먹을 때가 몸이 좀 됐죠. 허해졌어요. 예. 네. 자, 아무튼 뭐 여러분이 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말고 정답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지 네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진짜로 감 나가는 네, 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잔뜩 꺼내놓고 사진 한 방 찍어가지고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네. 안 가져가니까. 아니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또 차오르는 보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보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멀리 한산도까지 가서 버스 안내 도우미에 대해서도 좀 만나보고 한산도 구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또 옆 동네 여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여수시 고흥군 5개의 섬이 있는데 이 5개의 섬을 연결하는 대교가 또 이렇게 개통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섬을 연결한 다리, 일명 연도교를 따라서 아름다운 경치 좋은 섬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나 아나운서 정예지의 슬기로운 섬투어 개봉박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빈틈없이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여수의 섬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섬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풀 착장하고 왔거든요. 갈까요? 네, 가긴 가는데 네. 너무 이렇게 힘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가긴 가는데 네. 편하게 네. 버스로 모시겠습니다. 버스요? 흔들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느라 고생했던 기억은 부디 잊어주세요. 여수의 섬을 여행하는 신박한 방법,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다리도 감상하고 섬 특유의 정서도 만끽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신개념 여행, 섬섬 여수 브릿지 투어를 소개합니다.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해 5개의 다리와 4개의 섬을 거쳐 고흥까지 가는 오늘의 여행 출발합니다. 여수 여행의 시작점 엑스포역에서 섬섬 여수 브릿지 시티 투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5월 초에 개설된 신상 투어인데도 꽤 많은 분들이 타고 계셨는데요. 손쉽게 다리와 섬을 여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겠죠. 버스창 너머로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감상하는 사이 첫 번째 기착지인 소호 동동다리에 도착했는데요. 바다 위로 쭉 뻗은 데크길을 걸으며 여행이 주는 설렘을 만끽합니다. 소호 동동다리를 출발한 버스는 첫 번째 섬 조발도로 향합니다. 하늘과 바다, 푸르른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눈이 호강하는 사이 흥미로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고흥 외나라도예요. 근데 왼쪽 끝단에 보면 거의 올라온 게 보이는데요. 그게 고흥 우주 로켓 발사대예요. 여기서도 흔히 보입니다. 여수 화양면과 고흥 영남면을 잇는 5개의 다리가 개통되면서 여수에서 고흥까지 불과 30분 만에 도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조화대교는 여수 화양면과 조발도를 잇는 다리로 다이아몬드형의 주탑 2개가 연결된 세계 최상급의 사정교인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쭉 뻗은 다리가 이루는 조화,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에서 얼마 건너오지 않았고 또 다리 하나만 건넜는데도 풍경이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뷰인데 아름답지 않나요? 360도로 바다가 펼쳐지는 조발도 전망공원. 카메라가 어디로 향하든 최고의 배경을 담을 수 있다 보니 인생샷 남기느라 모두가 바쁩니다. 마치 우리 태평양 같이 바다를 완전히 가로지르잖아요. 1개도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를 가로지르는 이 경험은 진짜 너무너무 여수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여수만의 어떤 최고의 경험인 것 같아요.
둔병대교와 낭도대교 두 개의 다리를 건너 낭도로 갑니다. 조발도를 뒤로하고 둔병도로 향하는 길에 마주한 둔병대교는 곡선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원형 주탑이 특징인데요. 여자만의 섬과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를 다리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낭도로 들어가는 낭도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편 섬이 낭도입니다. 낭도는 이리낭자를 써서 이 섬의 모양이 이리를 닮았다 해서 낭도 이렇게 부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막걸리로 유명한 섬 낭도는 신압으로 걸으며 마주하는 풍경이 압권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안녕 낯선 사람. 너 참 예쁘다. 너도 알지? 듣고 있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문구를 같이 적어놨네요. 먹을 거 좋아하는 처자가 섬에 왔으니 섬 밥상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겠죠. 섬마을의 푸근한 인심과 바다가 내어준 신선한 재료들로 차려낸 밥상에 제대로 마음을 뺏겼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손두부와 막걸리 식초로 맛깔나게 버무려낸 서대회 무침의 조화가 감탄스러운데요. 탱글탱글한 손두부 맛부터 음미해봤습니다. 되게 단단하게 힘이 있어요, 두부 자체. 콩을 진짜 다 뭉쳐놓은 듯한 그런 담백한 맛이에요. 손두부 맛에 취한 정예지의 다음 타깃은 낭도 막걸리 되시겠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은 술도가에서 낭도의 맑은 생물로 빚어낸 막걸리의 맛은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여수 낭도에 들어와서 여수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여수의 그런 특색 있는 음식들로 점심을 먹은 거잖아요. 정말 여수의 낭도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 매력을 푹 느낄 수 있는 그런 밥상이었습니다. 적금대교와 파령대교를 차례로 건너볼까요? 빨간 아치형의 구조물이 매력적인 적금대교는 낭도와 적금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이 버스는 어느새 적금도에 도착했는데요. 적금도 휴게소에서는 고흥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파령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의 관광객을 만났는데요. 은퇴 후에 남도를 여행하며 우리나라 자연의 가치를 느끼는 중이랍니다. 뭐 찍고 계셨어요? 여기 네.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풍경 너무 예뻐서요? 네네. 사진 예쁘게 잘 나오던가요? 예. 이렇게 다리 보고 또 섬 보고 하니까 어떠세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여러 나라 돌아다녔지만은 또 여기 또 나름대로다가 한국적인 그 바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한 그런 그 바다 풍경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섬들이 있는지 저도 처음 봤고요. 네. 그리고 너무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못 본 게 너무 많구나. 정말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 예. 지금까지 만난 4개의 다리와 견줬을 때 규모와 웅장함이 남다른 파령대교. 그 실체를 파헤쳐볼까요? 세사님 뒤에 예쁜 파령대교가 있는데 예. 파령대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파령대교는요. 네. 우리 여수시 적금도에서 고흥 영남면까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길이는 1340m이고요. 교각과 교각 사이를 가장 다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길이는 850m입니다. 예. 기억해내야 돼. 예. 네. 장장 12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파령대교는 우리나라 다리 건설 기술이 낳은 우등생. 인도를 걸으며 남해 바다를 한눈에 품어볼 수 있는 것 또한 파령대교의 매력인데요.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이 모두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이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예쁜 대교 건너왔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도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든지 드라이빙 하셔서 이곳에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맛보기로 풍경 쏘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각양각색의 다리, 고유의 문화와 풍경을 간직한 섬까지 버스 한 번에 이 모든 행운을 만끽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여수의 섬과 다리를 즐기는 신박한 방법, 여러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네. 자, 5개의 멋진 대교 다리와 4개의 섬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방법. 특히 이제 5월부터 시작된 신상 투어이기 때문에 와, 이 풍경 보니까 너무 멋있고 지금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가장 좋은 게 배멀미 없이 그렇죠. 남도의 아름다운 섬을 또 다 볼 수 있다는 게 네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대교 하면은 그 인천공항 갈 때 대교가 가장 갈 때 기분이 네. 좋은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저쪽 남해에 저런 남도에 저런 대교들도 둘러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충북이 사실 바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지역 보이면 일단은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한 번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2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국보 다음으로 중요한 유형 문화재 무엇이라고 부를까요?였는데요. 네. 정답은 2번 보물이었습니다. 네, 2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705님 그리고 8867님 축하드립니다. 네, 3705님은 사진도 함께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아이고 귀여워라. 네, 저의 보물은 딸이 낳은 이쁜 손주입니다 하시면서 애교가 많아서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고. 아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울 것 예,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정말 보물 많네요. 예. 네, 그리고 8867님 네. 제 보물은요. 결혼 전 남편한테 받은 실반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실반지만 나눠 꼈는데 소중해요. 반짝거리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무소식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한테 약간 네. 안타까운 사연을 남기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남편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반짝거리는 거 이제 실반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실반지요? 예.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빨리 반짝거리는 거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 8867님은 지금 근데 이게 소중하다고. 사실은 이게 또 반어법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소중해요라고 그래. 여성분들의 얘기는 네. 남성분들이 두 번은 꼭 지워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혼 전에 이제 소중한 추억이 담긴 실반지 또 그 옆으로 반짝반짝하는 것도 얼른 또 이제 끼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보통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하면은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저희가 소개도 자주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그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좀 만나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바로 오늘입니다. 충북 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숲속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숲속 좋죠. 콘서트. 네. 자, 이렇게 충북 문화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둘씩 저희가 조금씩 일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런 풍성한 문화 소식들도 더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콘서트 안전을 위해서 30분의 신청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랜만에 열리는 문화 행사라서 벌써 이제 신청이 마감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한두 분 취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급한 사정이 있거나 하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북 문화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예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에서 프랑스 정통 사과 와인 시드르라고 하네요. 시드르를 만드는 이색 부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트로트 함께 할 수 있는 또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트로조가 또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포크계의 아이유. 말만 들어도 너무 기대된다. 그러네요. 보통 아이유라는 단어를 함부로 갖다 쓰지 않거든요. 네. 웬만큼 자신감 있지 않고서는 포크계의 아이유 김혜진 씨가 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활기찬 또 라이브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위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어제 사왔던 CD 조그맣게 들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